이 소액주주들 속 다 뒤집어 놓고 주가 이렇게 개 박살 내놓으면서까지 제2호 인수를 강행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금감원이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신고를 다시 한번 반려를 했죠. 이 정정 신고서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면서 24일 날 주가는 장중 11%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상증자, 철회 또는 축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금감원의 2차 반려에 이스페타시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제2호 인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이 PCB 기업인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 CNT 기업 제2호의 인수를 함으로써 생겨난 그 시너지, 이 인수로 인한 시너지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2호는요, 이 CNT하고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이 CNT 소재 사업 진출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제2호의 인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요. 제2호의 올해 3분기 기준 이 전지 소재 관련 매출은요. 11.75%에 불과합니다. 88% 이상의 매출이요.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2호의 인수 배경에 대해서요. 이 PCB 산업의 밸류체인이 협소해서 이 연관 사업 분야의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적정 인수 대상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하면서 이 검토 기준을 PCB 산업 내 기업이 아니라 소재 사업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검토를 진행했고 실리콘 포토닉스, 탄소 나노튜브, 동박 등 이 신사업을 검토를 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 CNT 기업이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2의 인수를 추진하는 거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해명에도요. 이 제2호 인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제2호가 생산하고 있는 CNT는요. 주로 2차 전지 도전제용 CNT로 활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페타시스가 주장 중인 이 PCB 산업의 CNT 적용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이거 유상증자 공식 나온 그 초반에 촬영했었던 영상에서요. 이 CNT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한 그 CNT 펠리클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2호의 인수가 이 제2호의 그 CNT 기술을 반도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CNT 펠리클 쪽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CNT 기술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측에서는 아예 이런 이 CNT 펠리클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검토조차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2호의 CNT 기술 자체가 이 CNT 펠리클 쪽하고는 아예 궤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스페타시스는 지금 금감원의 두 번째 정장 요구에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관계자는 이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경영진에 보고가 된 상황이라고 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회사의 입장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2호의 인수가요. 이스페타시스라고 하는 회사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후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호를 인수하는 게 이스페타시스가 아닌 이스그룹 차원의 결정이고 이스페타시스 내에서도 이 제2호 인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스그룹,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김상범 회장이 이 제2호 인수를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도대체 왜 김상범 회장은 이렇게 제2호 인수에 집착, 그쵸? 이거 집착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 제2호 인수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 속 다 뒤집어 놓고 주가 이렇게 개 박살 내놓으면서까지 제2호 인수를 강행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목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다만 계속 이렇게 유상증자를 강행하는 제2호 인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 영상 촬영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상증자를 진행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유상증자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재료라는 거고, 이 유상증자 정정신고가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유상증자 신규 발행 전에 그거를 터뜨리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단기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주가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분홍색 5일선을 지켜주는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여기 3만원 구간이요, 이 3만원 구간에서 이 초록색 61선의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대략 요쯤이요. 34,000원에서 35,000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의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강한 반면에 기관,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는 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오후장이 접어들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당분간 이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61선 돌파, 이 3만원 돌파를 트라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스페타시스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대응 전략, 정확한 타점,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빠르게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두 글자 페타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입장료, 수수료 등의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대박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활동을 장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재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산업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공약 덕분에 전통 산업의 주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이는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 창출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반영되었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이 CCUS 산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증시 개장 행사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었던 내용과도 좀 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연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요. 먼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감세 정책과 연동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에 신속하게 승인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늘릴 것이며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했고요. 또 금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특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원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NYSE 연설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대략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종목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에 국한해서가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자료들의 일부예요. 단기성으로 보고 마무리할 종목이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종목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에서 나도 주식으로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해당 대박 종목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